안녕하세요, 해면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때 또는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재 내 몸의 건강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이 인바디라는 체성분 측정기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몸의 근육이 얼만큼 있고 지방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내 몸의 다른 신체 조성은 어떤지 확인하시고 건강관리의 지표로 삼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바디는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체 조성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몸매와 건강관리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바디 측정 용지를 살펴보고 각 항목의 측정치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운동과 건강의 목표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영상을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분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분들이 인바디 결과를 통해 회원분들에 대한 운동 목표와 건강관리를 어떻게 정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바디는 미세교류 전류를 인체에 통과시켜 전압담자를 통해 전압차를 측정하고 측정된 전압을 주어진 전류의 크기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의 신체 조성 측정 장치입니다. 따라서 전류 이용의 특성상 음식물 섭취나 운동 후, 생리 중, 샤워 후 또는 수분 섭취와 귀금속 착용 등 오차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 몸의 신체 조성을 파악하기보다는 나타내주는 결과치가 많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 몸의 신체 조성을 파악하고 여러 측정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운동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의 지표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바디의 아이디, 신장, 연령, 성별을 입력하시고 측정하셔서 측정 용지를 받아보시게 되면 체성분 측정란에 체중이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자신의 체중이 표준 이하인지 표준 범위 이내에 있는지 표준 이상인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표준이란 표준 체중을 말합니다. 표준 체중을 구하는 공식은 간단히 남자는 키 곱하기 키 곱하기 22, 여자는 키 곱하기 키 곱하기 21 또는 키 빼기 100 곱하기 0.9인데 이건 그냥 인바디 측정을 하시면 나의 체중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표준 체중은 평균 체중이 아니라 나의 성별과 나의 키에 따른 바람직한 건강 체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중이 바람직한 건강 체중인 표준 범위에 속하지 않으시다면 표준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표준 이상이신 분들은 인체 순환의 문제, 그리고 무겁다 보니 관절의 압력이 상승하여 여기저기 근골격계의 불편함을 초래하실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표준 이하이신 분들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부족하고 약한 상태라 운동과 영양 섭취를 잘 해주셔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량입니다. 우리 인체의 근육은 세 분류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심장 수축을 담당하는 심장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나 인체, 내부 장기들의 움직임을 관여하는 내장근이 있습니다. 이 두 근육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게 되는데, 내 몸을 못살게 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여서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에 붙어서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골격근입니다. 우리가 근육 하는 것이 바로 골격근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격근량이 많아야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근력과 근지구력, 근파워의 원천이 됩니다. 한마디로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셔야 증가하는 근육이며 우리 몸을 지탱하고 유용하게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이라 골격근량이 표준 범위 내에 있지 않으시면 골격근량을 늘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불편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골격근량은 전 세대에 걸쳐 필요한 근육이지만 특히 노화로 근위축이 빨라지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골격근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저항운동을 더욱 열심히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은 삶에 있어서 때려야 뗄 수가 없는 필수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지방량입니다. 체지방량은 말 그대로 몸속에 있는 지방의 양을 말하는데,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움직이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남으면 지방으로 몸에 쌓이게 되고 부족하면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은 몸 전체에 골고루 쌓이는 것이 아니라 복부나
팔뚝, 허리, 겨드랑이 등 사람마다 좀 더 많이 쌓이는 곳이 달라서 어떤 분은 뱃살로, 어떤 분은 허리살로, 어떤 분은 팔뚝살로 고민이 많으시죠. 이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 누구에게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인생의 숙제죠. 그런데 이 지방은 몸에 여기저기 모이는 데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몸속 혈관과 간 등 내부에도 쌓여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인바디를 측정해 보시고 자신의 체지방량이 표준 범위보다 많으시면 표준 범위 또는 그 이하로 체지방량을 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한 분자가 산소 6개와 만나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그리고 38개의 ATP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지방 한 분자는 산소 23개와 만나 16개의 이산화탄소와 16개의 물, 그리고 129개의 ATP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근육 1g의 초당 평균 ATP 소비량을 16.7 마이크로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리와 같은 큰 근육을 이용해 산소를 많이 섭취하는 운동을 해주셔야 지방 제거에 좋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수분입니다. 무언가 깊게 파고 얘기를 드리자면 너무나 방대한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수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체수분은 인체 수분의 양을 얘기하며 근육을 만드는 중요한 성분이기에 인바디에 측정된 체수분은 근육의 일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혈압을 결정짓는 혈장량은 수분이 좌우하기에 체수분이 많으면 고혈압, 적으면 저혈압의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잘 고려하여 운동의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안정시 15에서 20% 정도의 혈액이 근육에 분배되어 있는데 고강도의 운동 시 근육으로 혈액이 80에서 85%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뇌에는 15% 정도의 혈액이 분배되어 있는데 운동 시 근육으로 혈액이 몰리게 되면 저혈압이신 분들은 뇌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럼증과 구토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심하신 경우 쓰러지시기도 합니다. 고혈압 또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심박수가 올라가 혈액의 움직임이 빨라지게 되는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의 압력으로 심장 또는 뇌에 혈액순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몸의 체수분이 정상 범위 내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고강도 운동은 피하시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운동 중 틈틈이 수분 섭취로 운동으로 인한 인체 내부 혈액순환의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하며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올려주고 고혈압은 저염식품, 저혈압은 나트륨과 육류 섭취를 올려주셔서 틈틈이 체수분의 정상 범위 접근을 확인하시면서 운동 강도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제지방량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지방량은 fat free mass 또는 lean body mass라고 제지방량의 두 이름이 있습니다. 인바디에는 fat free ma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fat free mass는 인체의 모든 지방을 제외한 체중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성과 남성에게는 인체가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지방인 필수 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지방은 심장, 폐, 간, 비장, 신장, 근육, 중추신경계의 조직 및 골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임신과 수유를 대비해 유방, 골반, 엉덩이, 다리 등 여성들에게만 존재하는 성별 특이성 지방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필수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이 필수 지방은 남성은 체중의 약 2.1%, 여성은 체중의 약 12%가 해당되는데 인바디에서는 체중에서 저장 지방뿐만 아니라 필수 지방까지 제외한 체중을 제지방량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꼭 깊게 알지 않아도 되지만 인바디를 측정하셨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체중에 비해 제지방량이 적고 체지방량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체중의 12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바디에서 나타나는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성분을 나타냅니다. 일반인들에게 단백질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여성이 55g, 남성이 75g 정도이며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단백질을 요구하게 되기에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운동 후 즉시 구강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 증가와 회복에 효과가 좋으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은 체내에서 여러 물질의 구성 요소가 되어서 생리 현상을 조절하는데 무기질의 70% 이상은 칼슘, 인, 마그네슘으로 뼈에 들어있고 이것이 부족할 경우 골밀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서 골다공증, 골연화증 등의 이유로 인바디 측정 시 여성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수치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양분의 고른 섭취와 저항 운동으로 근육이 늘어날 경우 뼈의 무게도 증가하여 무기질량이 증가하게 되니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바디의 체성분 분석란을 보시고 나면 비만 진단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BMI는 신체 질량 지수입니다. 이것은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한 체중의 객관적인 지수이며 연구에 따르면 BMI 지수가 크면 클수록 고혈압, 당뇨, 암, 신장질환을 포함해서 심장질환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위험 수준이 가장 낮은 BMI 수치는 20에서 25이며 BMI 지수가 4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질병에 걸릴 위험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가장 바람직한 BMI 지수는 21.3에서 22.1이며 남성의 경우 21.9에서 22.4 정도라고 하는데 남성의 BMI 지수가 27.8을 초과하거나 여성이 27.3을 초과할 경우 질병에 걸릴 위험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BMI 지수가 25에서 29.9일 경우 과체중, 30을 초과할 경우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BMI는 단순히 키와 몸무게만으로 비만도를 측정하기에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BMI로만 따질 경우 비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BMI는 서양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수라 한국을 포함한 동양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 참고 정도만 하시고 운동과 건강에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체지방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남성의 체지방률은 약 15%이며 여성은 약 25%입니다. 이렇게 남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지방량 설명에서 필수 지방이 남성은 체중의 약 2.1%, 여성은 체중의 약 12%가 해당되어서 여성이 필수 지방과 성별 특이성 지방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지방이 줄어들어 필수 지방에 근접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며 여성의 경우 임신, 생리가 불가하여 여성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 지방률을 너무 줄이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비추임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경우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체지방률이 20에서 22% 정도, 이 정도의 체지방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며 체지방률이 20에서 22%인데 몸매가 처져 계신다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탄력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부 지방률입니다. 복부 지방률은 허리에서 엉덩이 둘레로 나눈 값을 복부 지방률이라 하여 허리 둘레가 80cm이고 엉덩이 둘레가 95cm일 경우 80 나누기 95는 0.84가 나옵니다. 이러한 복부 지방률은 남성이 0.90, 여성이 0.85 이상이 나오면 복부 지방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인바디를 이용한 자동 계측과 줄자로 실제 계측된 수동 계측을 통해서 인바디의 정확성을 비교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인바디의 자동 계측이 오차가 심하고 비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큰 차이가 난다고 하여 줄자를 이용한 수동 계측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바디의 여러 측정 수치가 운동의 방향과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100%라고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인바디와 줄자를 이용한 수동 계측을 함께 실시하며 몸매 관리를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열량을 말하는데 사실 인바디가 기초대사량을 윙 하면서 몇십 초 안에 측정을 하지만 기초대사량은 측정 전에 12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불필요한 근육 사용이 없어야 하며 조명이 어둡고 온도가 적절한 방에 누워서 30에서 60분 정도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이러한 기초대사량은 20에서 30대 성인 여성의 경우 1300kcal, 50대는 1250kcal 정도이며 20대에서 30대 남성의 경우 2400칼로리, 50대는 2000칼로리 정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며 체지방이 증가하고 제지방량이 감소하면 10년마다 기초대사량은 2%씩 감소하게 되는데 강한 저항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기초대사량을 상승시키고 저항 운동과 지구력 운동을 병행할 때 기초대사량의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바디 측정을 하시면 여러가지 측정치가 나오고 마지막에 근육과 지방 조절에 대한 본거가 나오게 되는데 인바디 측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대상자에게 근육과 지방 조절에 대한 수치를 공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육과 지방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중 감량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방법은 예전에 헤이맨이 체중 감량을 위해 이건 꼭 알아야 해 체중 감량을 위한 목표 체중 설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 1년 전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년 전 영상이라 영상이 좀 구리긴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으니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바디를 측정하신 분들이 자신의 인바디 결과지를 보시고 신체 조성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리고 몸매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